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1억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노후에 굶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계산 하나 해드릴게요. 은퇴 후에 매달 딱 200만 원씩만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내 통장에서 바닥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일까요? 아닙니다. 딱 4년 2개월이면 끝납니다. 은퇴 후의 통장은요, 물은 계속 새는데 채워주는 곳은 없는 구멍난 물통과 똑같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밑바닥부터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제대로 들으셔도 여러분은 은행원도 절대 안 알려주는 장기 수익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은퇴 후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실전 로드맵을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50대에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막막하셨던 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노후 지침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자금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보통 집 앞 은행이나 증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하고 직원분께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직원은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메뉴를 추천해 줄까요? 아니면 지금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아야 하는 재고 상품이나 이윤이 많이 남는 고기를 추천해 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은행원이나 보험 설계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사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판매 전문가거든요. 여러분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도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인센티브를 챙기지만 손실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은행원이 비과세라고 추천해주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나라에서 세금도 안 떼니까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떼는 건 맞는데 대신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원금에서 상당 부분을 미리 떼어가거든요. 100만 원을 맡겼는데 실제로는 85만 원만 투자가 되고 거기서 수익이 나봤자 원래 100만 원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죠.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5년 전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은행을 찾았던 60대 김철수 씨 얘기입니다. 철수 씨는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원금 보장형 확정 금리 연금에 전액을 넣었어요. 직원은 원금 안 까먹고 연 2.5%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니 최고라고 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짜장면 값은 5천 원에서 8천 원이 됐고 전세 값은 수억이 올랐는데 철수 씨의 통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철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아니, 은행원 말만 믿고 넣었는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 연금은 쥐꼬리만 하니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철수 씨 서류에는 이미 본인이 다 사인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내 노후를 남에게 맡겼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추천받은 상품의 사업비와 운용 보수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낸 돈에서 수수료로 얼마가 먼저 빠져나가나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세요. 수익률이 연 3%인데 물가가 4% 오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매년 1%씩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셋째, 자기 결정권을 가지세요. 남이 골라주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 추천받은 상품의 사업비와 운용 보수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낸 돈에서 수수료로 얼마가 먼저 빠져나가나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세요. 수익률이 연 3%인데 물가가 4% 오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매년 1%씩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셋째, 자기 결정권을 가지세요. 남이 골라주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금융권의 진실을 알았으니 진짜 내 돈을 불려줄 무기를 찾아야겠죠? 우리 노후라는 배를 힘차게 나아가게 할 가장 중요한 장치, 바로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엔진이 튼튼해야 배가 풍랑을 뚫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노후 자산에서 그 엔진 역할을 해줄 게 바로 미국 S&P 500입니다. S&P 500,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돈 제일 잘 버는 우등생 500명을 뽑아서 한 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대단한 기업들이 이 반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이 똑똑한 우등생 500명이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의 천재들이 내 노후 자금을 불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미국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훌륭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엔 우상향,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과 인재가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 같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노후는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미국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미국 주식은 밤에 사야 하고 환전도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못해.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증권 계좌만 있으면 한글로 검색해서 바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름 뒤에 미국 S&P 500이라고 적힌 한국 주식을 사기만 하면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환전할 필요도 없고 밤잠 설칠 필요도 없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누군가 S&P 500에 1천만 원을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쳐요. 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죠. 세상이 망한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1천만 원은 지금쯤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진만 믿고 기다렸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가진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을 깔으세요. 두 번째, 검색창에 S&P 500을 치면 나오는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찾으세요. 세 번째, 한 주라도 일단 사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시장의 바닥은 귀신도 몰라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바로 내가 결심한 오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엔진을 달았으니 이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도와줄 지도와 닻을 준비해야겠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파도가 너무 높으면 배가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채권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식만 들고 있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우리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50대에는 멘탈 관리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그리고 안전한 채권까지 골고루 섞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쉽게 설명하면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큰 기업이 나한테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만큼 이자 쳐서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약속하는 종이거든요. 주식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오르지만 채권은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휘청거릴 때 이 채권이 든든한 단 역할을 해서 우리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에만 올인했던 분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면서 밤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섞어두었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주식이 떨어질 때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은 아주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덕분에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안 했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었죠. 결국 노후 준비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채권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으로도 전 세계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ETF를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채권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채권은 금리가 내려갈 때 가격이 오르는 성질이 있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든든한 엔진도 달았고 닷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그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잖아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금액이 커지는 마법 같은 월급, 바로 배당 성장 ETF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배당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회사가 주는 고마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 주인이랑 친해져서 그 가게에 돈을 좀 보태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고맙다고 매달 떡볶이 한 접시랑 용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배당 성장이에요. 떡볶이집이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올해는 용돈을 10,000원 줬는데 내년에는 15,000원을 주고 내후년에는 20,000원을 주는 시기죠. 많은 분이 배당주 투자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당금이나 받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진짜 부자들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이 배당금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더 집중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배당 성장주를 꾸준히 모으신다면 처음엔 배당 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좋은 배당 성장 기업들은 배당금을 매년 상당히 올려주거든요.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투자한 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내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셈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중반에 박 부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분은 매달 나오는 보너스를 쓰지 않고 5년 동안 꾸준히 배당 성장 ETF를 수집하셨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네 하면서 더 모으셨대요. 처음엔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 나오던 배당금이 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매달 관리비와 가스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가 됐어요. 박 부장님은 이제 은퇴가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내 주식들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해서 매달 월급을 보내주니까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매가 아니라 수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주가가 올랐다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내 노후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씩 늘려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국내에 상장된 배당 성장 상품들을 활용하세요. 미국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기 번거롭다면 한국증권사에서 미국 배당 같은 이름이 붙은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셋째,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로 다시 주식을 사세요. 이걸 배당 재투자라고 하는데 복리의 마법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떨어지면 살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배당주 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수익률을 맞추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 배당금이 쥐꼬리만 한데 언제 부자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72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72의 법칙이 뭐냐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70일을 내가 투자한 상품의 연수익률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수익률 9%를 내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72 나누기 9를 해서 딱 8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된다는 뜻이죠. 1억이 2억이 되고 그 2억이 다시 8년 뒤에는 4억이 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지점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버티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매달 정해진 날에 기계적으로 나가는 자동 이체 설정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시장 바닥을 맞춰서 제일 쌀 때 사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바닥을 기다리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기차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해요.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는 적립식 투자가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낮춰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자동 이체를 해온 이 대리님과 주가가 떨어질 때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사려던 박 과장님 이야기예요. 이 대리님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로봇처럼 돈을 넣었어요. 반면에 박 과장님은 지금은 너무 비싸, 지금은 전쟁 나서 위험해라며 계속 밀었죠. 10년 뒤에 누가 더 웃었을까요? 당연히 이 대리님이에요. 이 대리님의 자산은 이미 복리의 궤도에 올라타서 스스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시장이 폭락해서 원금이 반토막 나면 어떡하나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예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주식을 반값에 살 기회가 왔네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세일 기간이거든요. 또 나이가 5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30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오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투자만으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최후의 보루가 필요해요. 바로 세컨드 잡, 즉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일거리예요. 여러분, 은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삶을 꿈꾸시나요? 사실 그런 삶은 한 달만 지나도 아주 지루해지거든요. 오히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일에 딱 사흘 정도 즐겁게 일하면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노후 삶의 질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 100만 원의 소득은 투자 자산으로 치면 약 2억 원에서 3억 원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가져요. 3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1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과 리스크가 따르지만 내가 몸을 조금 움직여서 100만 원을 버는 건 훨씬 확실한 보험이 되거든요. 게다가 일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서 작은 공방을 열 수도 있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생활비를 줄이는 전략도 함께 가야 해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면,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들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 정도 직급이었으니까 이 정도 차는 타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통장을 갉아먹거든요.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쳐보시고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잘 안 보는 구독 서비스부터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아낀 돈 10만 원이 나중에 복리로 불어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은퇴하고 일까지 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지키고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아주 건강한 활동이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재능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금융의 진실부터 미국 엔진, 글로벌 닷, 배당 월급, 그리고 실전 전술과 생활 전략까지 전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30년 뒤에 여러분의 통장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지 아니면 바닥을 보일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라는 긴 항해를 위해 어떤 엔진을 달고 어떤 지도를 보며 어떻게 비상식량을 챙겨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내 노후 자산의 튼튼한 엔진이 되어줄 미국 S&P 500과 단 역할을 할 채권을 반드시 섞으세요. 둘째, 주가 하락에도 웃을 수 있게 매달 월급이 성장하는 배당 성장 ETF를 꾸준히 수집하세요. 셋째,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동 이체 시스템을 만들고 즐거운 세컨드 잡으로 현금 흐름을 보강하세요. 여러분, 30년 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두 명의 80대 어르신이 계세요. 한 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긴 분이에요. 이분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든든한 배당금으로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시고 배우자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자산이 스스로 새끼를 치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니까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라며 미루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통장에 남은 원금이 깎여나가는 걸 보며 매일매일 불안해하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자식들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대단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200만 원씩 뺐으면 딱 4년 만에 바닥난다는 그 무서운 진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현금 흐름의 시스템을 만드신 여러분의 통장은 구멍난 물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증권사 앱을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한 그 종목 딱 한 주만 사보세요. 그 한 주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이체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